네, 미국 시장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에 오늘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이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애플 인앱 결제 이 반경쟁적인 조치를 받았다. 미국에서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수수료가 그렇게 높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세요. 사실 뭐 애플 관련돼서는 네. 이 이슈가 뭐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는 했지만 애플이 미국 증시에서 미치는 영향이 워낙 상징적으로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난 토요일 날 애플이 3% 빠진 거 보면서 지수가 정말 폭락을 했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수를 그래요? 보기 전에 네. 애플의 주가부터 봤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지수는 뭐 양호했었었고 이 정도면 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로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 이슈 자체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슈가 뭐 이제 판결에 나오게 된 거고 거기에 처음이네요. 따라서 이제 예. 이렇게 빠졌다는 점에서는 뭐 영향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다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이 애플 앱스토어 관련돼서 결국은 인앱 결제를 계속적으로 이 애플이 유도를 하고 있었어요. 네. 즉 결제 시스템을 자사의 결제 시스템만 이제 사용을 하게 허용을 하는 그러한 이제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수수료율 자체가 야, 30%로 많이 높기 떼네요. 때문에 예. 애플 앱스토어에서 사실상 이제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이제 이 좋은 뭐 유저들을 가지고 있는 풀 안에서 이제 다운을 네.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이제 통행세 명목으로서 30%를 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일부 이제 이 게임 업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이 어플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수수료를 이제 제공을 지불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형국이 됐었었는데 네. 지난 8월 달 보게 되면은 미국 게임 회사 에픽 게임즈가 애플의 이러한 이제 앱스토어 운영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걸게 돼요. 반독점법 관련돼서 너네가 너무 이런 플랫폼 가지고 있다고 너무 과도한 이제 수수료를 떼는데 이런 부분은 뭐 이제 독점법 관련돼서 위반을 하는 행위다. 뭐 이런 이제 이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고요. 네. 이런 부분이 사실상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었는데 얼마 전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 관련돼서 이제 법안을 이제 마련을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세계 최초라죠. 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향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외신에서 상당히 많은 귀추를 주목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그 이후의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보게 되면은 애플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독점 계엄이 아니라는 이제 점은 근데 확인을 해주게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반독점법에는 위배가 되지 않는다. 일단은 여지를 남겨주는 이러한 이제 그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 관련 헤드라인이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이슈 자체가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게 될 거고 네.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하더라도 뭐 EPS에서 1에서 한 2% 정도의 이 감익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즉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애플이 3% 넘게 빠지게 되면서 조금의 이런 하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어서 걱정은 좀 높아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월가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4일 이제 신제품 출시를 하게 될 텐데 네. 이 출시에서 어떠한 이제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더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신제품 출시 관련돼서 사실상 소폭의 상승이 나왔던 적이 상당히 더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이 부분 좀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 워낙 30%면 진짜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규제 당국으로부터 규제를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국내 시장과 관련된 종목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이렇게 언급되던 종목들이네요.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네, 아무래도 요즘 규제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떠오르는 기업이 딱 두 가지가 그렇죠. 있으실 거예요. 네.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두 가지가 타격도 있게 될 받았고. 텐데 예. 뭐 다행히 일단은 금요일 날 일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하락 부분을 멈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더욱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각도 자체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급하게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지금 규제에 관련돼서 과연 향후에 더욱더 커지겠느냐 아니면 규제가 뭐 최소화로 이 정도로서 끝날 것이냐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정치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내년도에 국내에서도 대선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과연 기업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확대를 시켜서 그 소득에 대한 부분을 뭐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서 그런 부분이 더욱더 유권자들에게 더욱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렇겠죠. 이런 부분을 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미 많이 커져 있는 기업을 규제를 하게 되면서 그 이익 자체를 뭐 많은 유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줄 것인가 그렇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후자 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더욱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플랫폼 관련돼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규제에 대한 올가미가 더 많이 쳐져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럼 만약 내가 카카오, 네이버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사고 싶다. 그럼요. 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차라리 네이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번에 사실 핀테크 관련된 규제 이야기가 네, 네. 나오게 됐을 때 노출도를 보게 되면 네이버가 10에서 한 15% 정도가 되게 되고요. 카카오는 20에서 25% 정도 되고 있거든요. 깊네요. 네. 그만큼 노출도가 카카오가 더욱더 높다는 점은 이 정도 규제 선에서 끝나게 된다 하더라도 타격을 미치는 건 카카오가 더욱더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해외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해외 비즈니스를 누가 더 모델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이버가 아무래도 카카오보다는 훨씬 더 해외 비즈니스를 더 많은 부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도 네. 이런 규제의 칼날을 더 비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둘 중을 만약에 놓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둘 다 하락세가 조금 더 멈추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네이버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비교하실 텐데 우선 송태영 과장님의 의견은 이렇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동차인가 보군요. 디트로이트 빅3 전기차 세금 공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빅3가 우선 어떤 회사인지 좀 자세하게 좀 잡아 주세요. 네, 디트로이트 빅3는 GM하고요. 네. 포드하고 스텔란티스입니다. 스텔란티스 그 연합체 말씀하시는 네, 피아트하고 예. 이제 크라이슬러도 거기 안에 푸조, 예, 푸조. 크라이슬러, 뭐 여기가 이제 들어간 이런 음. 차량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예, 예. 이 세 개 업체가 모두 다 보게 되면은 전미 자동차 노조를 이제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에 규모만큼 이제 이 민주당이 많은 더욱더 세금에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존 킬디 하원 민주당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기후변화 정책을 내세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전기차 세금 공제를 강력하게 고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을 이제 더욱더 미국의 많은 노동자를 가지고 있는 이 디트로이트 빅3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외신인 보도를 보게 되면은 이 차량당 최대 이제 12,500불에 대한 세금 공제를 하던 기존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네. 20만 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런 세금 공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 축소를 시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20만 대까지는 이런 이 세금 혜택을 줬었었는데 그 네. 이후부터 안 줬던 안 부분이 줬고. 있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더욱더 철회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그렇군요.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 해당 공제가 이제 칼디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향후 10년에 걸쳐서
330억에서 340억 불의 비용을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이런 비용을 통해서 전기차가 일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살만하겠네요.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음. 역시나 이런 빅3 안에 들어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좋겠지만 만약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업 혹은 네네. 아니면 외국 기업들에게는 이런 세금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네. 너무나 이것이 차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음. 이러한 부분을 제기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뭐 혼다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린 의회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노동자가 직장을 그렇죠. 예. 선택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죠. 즉 예. 혼다에 다니는 미국에 대한 노동자도 있게 될 텐데 음. 이런 노동자들이 결국은 혼다가 잘 안 팔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철수를 해야 될 테고 거기에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결론적으로 이런 세금에 대한 혜택 자체는 모든 기준에 맞춰서 다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아직은 뭐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있게 될 테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에 이 인프라 법안에서 3.5조 규모 인프라 법안 계속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안에 이 법안에 대해서 넣으려고 이제 세금 감면 혜택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4일 날 이제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이제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이 부분 관련돼서 일단은 하원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통과가 되게 될 텐데 민주당이 많으니까. 역시나 이제 상원에서 과연 어떠한 이제 이 모습이 나오게 될지를 주목을 하셔야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디트로이트 빅3에 대한 주가를 보게 되면은 스텔란티스랑 포드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소폭 이제 약세를 기록을 했어요. 1% 이내의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 네. GM 같은 경우에는 한 2% 넘는 이제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다르네요. 그래도 이제 상승이 예. 조금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자동차 3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오는 건 역시나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부족한 거. 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제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의 움직임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는 제너럴모터스가 3분기에 보다 더 집중되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라는 예.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3분기까지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4분기부터는 이런 부분이 다소 완화가 되게 되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내용, 어떤 특정 노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만약 혜택을 좀 몰아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 차 쪽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지난주 금요일날 보게 되면은 국내 자동차 이 업체들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됐죠. 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부는 애플카 관련돼서도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러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혼합이 되게 되면서 안 좋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차량 반도체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 시계열이 길어지는 것이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주가를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지난 5월에 가장 보릿고개를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나왔었는데 그랬었죠. 예.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3분기 때 가장 또 최악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2023년도, 2024년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자동차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생산 차질을 잘 비껴나갈 수 있겠는지 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완성차 업체에서 이 탑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 보다 더 저는 기아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완성차 기아 쪽 좀 보자고 얘기해 주시네요.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